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동화를 한 편 읽어줄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했죠? 네.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프린트물을 이렇게 막 넘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우리가. 그냥 왜 막 불법 막 이런 거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이에요. 우와. 네, 이 책이고 이렇게 출판된 책 중에 요걸 이렇게 프린트로 했는데 출판된 책을 이렇게 프린트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됩니다. 왜냐? 저작권자가 이거 여기 이 중에 작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있어서 저작권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별로 하나도 안 궁금하죠. 자, 오늘은 일단 이 책 내용을 읽어줄 거고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가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뭐라고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아이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아이들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책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책도 읽어줄 건데 우선 뒷이야기 전에 앞이야기. 이 책 표지를 딱 보면요, 딱 보이시죠?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연결된 거. 이어진 건데 그 이제 캠핑 가는 모습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알지만 아빠가 그냥 단순히 캠핑을 가는 게 아닌데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가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그냥 캠핑 가는 게 아닌데 이게 배낭만 메고 가는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철탑을 하나 그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철탑이 그려지게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 제목만 들어서는 진짜 그렇죠. 캠핑 가기 좋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캠핑도 안 다니는 게 무슨 아빠는 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책도 안 읽은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캠핑 중 어떤 내용인지 읽고 여러분들 학습지가 있어요. 학습지 하셔야 돼요. 네. 또 QR코드도 있어요. 영상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할 게 좀 많은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서로 도나요, 그럼? 저부터 읽나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럴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빠는 캠핑 중. 정말 아빠 혼자 갈 거야? 아빠는 세 식구가 갈 때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현관 앞에 섰다. 하필 이렇게 추운 날 혼자서 캠핑을 간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시험 공부해야 한다는 나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혼자서 캠핑을 간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채연아, 미안해. 이번만 아빠 혼자 다녀올게. 아빠는 지금 실직 중이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퇴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빠가 희망한 일이 아니다. 회사에서 아빠를 쫓아낸 것이다. 아빠는 희망하지 않은 희망퇴직 후로 집에만 있었다. 산책도 운동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 아빠가 다시 밖에 나가겠다니 어찌 보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아빠, 그럼 빨리 와야 해. 내 어깨 위에 얹은 아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보, 몸 조심해요. 걱정 말고 채은이랑 당신도 잘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뭐가?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내가 끼어들었다. 그게 아빠 취직 말이야. 아빠가 말을 못하자 엄마가 서둘러 대답을 했다. 엄마는 말까지 더듬는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나? 현관문을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가는 모습이 보고 싶어 베란다로 나갔다. 14층에서 내려다본 아빠는 개미만큼 작아 보였다. 아빠!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등에 맨 커다란 배낭 때문일까? 일개미 한 마리가 커다란 먹이를 등에 지고 가는 것 같았다. 내가 부르는 소리에 아빠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재밌게 놀러와. 감기 조심하고. 아빠는 나를 보며 양손을 흔들었다. 아빠,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했던 말을 나도 따라해봤다. 아빠는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빠 일개미는 개미굴이 아닌 더 큰 벌판으로 사라져갔다. 더 큰 먹잇감을 구하러 가는 것 같았다. 아빠는 세계로 자동차에 다녔었다. 커다란 기계들이 자동차의 틀을 만들고 엔진을 조립하면 아빠는 자동차에 색칠하는 일을 했다. 세계로 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였다. 채연아, 저기 있는 차들 중 절반은 아빠가 만든 거야. 지난해 봄
베란다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화분에 상추를 심으며 아빠가 한 말이다. 우리 아빠의 허풍은 아무튼 알아줘야 한다. 다 큰 딸이 그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드는 건 기계가 하고 아빠는 색칠만 하는데 말이다. 정말? 와,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잘 삐지는 아빠를 위해 일부러 오버해서 말했다. 하지만 아빠 말이 전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아빠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도 많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보았다. 길 위를 달리는 차들 중 절반이 넘게 아빠 회사에서 만든 차들이었다. 아빠가 예쁘게 색칠한 바로 그 차들.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를 보니 아빠가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아빠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엄마와 날 불렀다. 주차장에는 아빠와 진석이 아저씨가 함께 있었다. 아저씨는 날 보고 손을 흔들었다. 진석이 아저씨와 아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다.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 아빠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손으로 트렁크 안을 보라고 가리켰다. 트렁크 안에는 비닐 포장도 안 뜯은 텐트와 캠핑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도 캠핑족이다. 어때?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하룻밤. 정말요? 우와, 신난다. 아빠, 그럼 밥도 해먹는 거야? 당연하지. 여보, 나와는 반대로 엄마는 화가 난 얼굴이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집이... 엄마는 우리 집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 스마트폰도 안 사준다. 우리 반에서 폴더폰을 쓰는 것은 나 혼자뿐이다. 당신 마음 알아. 하지만 텐트 들고 떠나면 자연이 다 우리 집이지. 안 그러냐? 안 그러냐는 물음은 엄마가 아닌 진석이 아저씨를 향했다. 아이같이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요. 진석 씨가 바람 넣은 것 아니에요? 아저씨가 대답을 못하자 엄마가 아저씨를 추궁했다. 당황한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이 딱 고양이 앞의 쥐였다. 예? 아니에요. 저는 말렸는데 이 친구가 고집을 부려서. 아시잖아요. 민식이 고집 센 거. 진석이 아저씨는 캠핑 마니아였다. 주말이면 아저씨네 네 식구는 캠핑을 다녔다. 그런 아저씨네 집을 부러워한 것은 아빠보다 엄마였다. 그런데도 비싼 캠핑 장비를 사들고 온 아빠의 행동에 엄마는 화가 난 모양이다. 내년에 채은이 중학교 가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같이 가자고 해도 못 갈 텐데 지금이라도 채은이와 실컷 놀아야 하지 않겠어? 대신 오늘부터 내가 담배 끊을게. 몰라요. 아빠가 담배를 끊는다는 말을 해서 그런지 엄마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았다. 진석이 아저씨는 아빠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아빠는 팔꿈치로 그런 아저씨의 옆구리를 쳤다. 우리 식구의 역사적인 첫 캠핑은 이틀 후 토요일이었다. 엄마는 전쟁이 나서 피난이라도 가는 것처럼 음식들을 이것저것 챙겼다. 아빠가 캠핑 장비들을 안 샀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였다. 아빠가 색칠한 차는 우리를 시원한 계곡이 있는 캠핑장에 내려놓았다. 아빠와 나는 텐트를 치고 엄마는 밥 지을 준비를 했다. 원래 캠핑을 오면 밥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텐트를 닫힌 아빠가 엄마 손에서 그릇을 뺏으며 말했다. 엄마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웃고 있었다. 자, 숙녀분들께서는 근처 산책을 하며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내려가면 선녀가 목욕하던 곳이 있대. 저녁밥 다 되면 부를게요. 저녁은 숯불 바베큐였다. 엄마는 평소에는 입에도 안 대던 술도 한잔했다. 저녁을 다 먹고 조그만 랜턴 아래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았다. 아빠는 언제 준비했는지 기타도 꺼냈다. 아빠가 기타 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엄마는 술을 마셔서인지 발그레한 얼굴로 아빠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기타 소리가 잘 어울리는 밤이었다. 그 후로 우리 식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캠핑을 다녔다. 아빠는 엄마 몰래 캠핑 장비를 하나씩 사곤 했다. 물론 얼마 못 가서 들켜 엄마의 레이저 눈총을 맞으면서도 아빠는 꿋꿋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지 이번 주에 보여줄게.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 단풍이 어디가 좋다고 했더라. 하지만 단풍을 보러 가기로 한 그날 아빠는 회사에 일이 생겨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지난달에 진석이 아저씨가 회사를 그만둔 후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아빠 회사가 나왔다.
공장 문을 다 잠그고 회사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 빨간 머리띠를 하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무언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카메라는 기다란 곤봉을 들고 헬멧을 쓴 경찰들이 회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비추었다. 네, 저는 지금 세계로 자동차 불법 파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로 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법으로 엄정히 다스릴 것이라며 경찰 병력을 더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세계로 자동차 불법 파업 현장에서 아빠의 얼굴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아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불법 파업? 불법이라는 말에 아빠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경찰 아저씨들이 아빠를 잡아갈 것만 같았다.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덜컥 겁이 났다. 엄마는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집에 오라고 하면 안 돼? 엄마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뭐라고? 저러다 아빠 잡혀가면 어떡해? 아빠 빨리 오라고 해. 엄마는 말이 없었다. 아빠는 그날 저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엄마와 나는 아빠 없는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더 이상 아빠 회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아빠만 집에 없을 뿐 평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학교에서도 아빠 생각만 났다. 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아빠 회사로 찾아갔다. 아빠 회사는 버스 종점에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멀리 굳게 잠긴 공장문이 보였다. 그 주변에는 붉은 현수막들이 바람에 날렸고 경찰들이 정문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긴 무슨 일이니? 근처에 있던 경찰이 다가와서 물었다. 네? 그게 아빠가 저 안에 있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 영화에서처럼 경찰이 나를 데려가 아빠에게 보여주고 마음이 약해진 아빠가 밖으로 나오면 잡아갈 것만 같았다. 여긴 위험하다. 어서 집에 가. 결국 더 이상 공장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아빠 공장에서 멀어지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먹고 살만한 것들이 왜 저 지랄들이여? 그러게 말이여.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배고파봐. 저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갱이들이 공장에 들어와서 일 잘하는 사람들 부추기고 그런다잖아. 버스에 탄 할아버지 두 분이 아빠 공장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셨다. 한 할아버지는 차창 너머 공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다. 빨갱이? 무슨 말이지?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검색해봤다. 간첩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아빠가 간첩이란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빠는 현충일에도 광복절에도 국기를 꼬박꼬박 다는데. 엄마, 정말 아빠가 빨갱이야?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놀라며 내게 되물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빠 공장에 갔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들은 이야기라고 둘러댔다. 채연아, 네 생각은 어때? 아빠가 나쁜 일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빠는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아빠는 옳은 일을 하시는 거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 쓰고 계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말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것을 보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는 아빠 믿어. 아빠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채연이도 아빠 믿지?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술과 담배 때문에 엄마를 속상하게 하긴 했지만 아빠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가정이었다. 그런 아빠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 버스에서 본 할아버지들이 틀렸다. 아빠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따다다다다다. 베란다로 나갔다. 헬리콥터 2대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다. 아빠 공장 방향이다. 큰 길에는 경찰 버스가 여러 대 줄지어간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날 텔레비전 뉴스에는 세계로 자동차 불법 파업 진압, 농성자 200여 명 연행이라는 제목과 함께 경찰이 공장 안에 있던 아저씨들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다. 아빠도 그 아저씨들 틈에 있었다. 엄마는 며칠 동안 경찰서에 아빠 면회를 다녔다.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못 오게 했다. 나도 아빠 보고 싶단 말이야. 며칠만 참아. 아빠 금방 집에 오실 거야. 알겠지? 엄마 말대로 아빠는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양 볼이 움푹 패고 수염도 덥수룩해진 아빠는 엄마와 날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처음으로 아빠가 불쌍해 보였다. 아빠를 저렇게 만든 세계로 자동차가 미웠다. 엄마는 아빠를 위해 삼계탕을 준비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다. 그것만으로도 기쁜 날이다. 여보, 입맛이 없더라도 먹고 기운내요. 당신이 힘을 내야. 그때 아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뭐라고? 진석이가? 전화를 끊은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다. 왜 그래요? 진석씨가 왜요? 엄마가 물었다. 갔대. 네? 어디? 엄마는 말을 하려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이내 엄마의 양 볼에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진석이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아빠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다. 아빠는 거실 바닥에 앉아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 진석이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진석아, 이 불쌍한 자식아. 아빠는 밤새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도 울었다.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빼고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던 아빠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나선 것이다. 아빠가 캠핑을 간 후 엄마는 한숨을 쉬는 대신 바쁘게 움직였다. 저녁이면 도시락을 싸서 밖에 나갔다 왔다. 엄마가 어디에 가는 건지 궁금했다. 무슨 일인지 꼭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날 나는 아빠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 고압선 철탑 중간에 텐트를 치고 시위 중인 사람들 모습이 나왔다. 거기 아빠가 있었다. 아빠가 거기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아빠였다. 현수막에 아빠 이름도 선명하게 보였다. 박민식. 붉은 글씨로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라고 새긴 검정색 천이 바람에 펄럭였다. 캠핑을 간다던 아빠는 다시 전쟁터로 간 것이다. 엄마가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저녁마다 어디에 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엄마는 오늘도 보자기에 음식을 챙기고 있다. 엄마, 나도 같이 가. 어디 가는 줄 알고 같이 가?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음식 보자기를 챙기며 대답했다. 나도 다 알아. 아빠 캠핑장 가는 거잖아. 채은아.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엄마 손에 있던 음식 보자기를 빼서 내가 들었다. 버스를 타고 아빠가 있는 철탑에 간다. 나랑 같이 가니까 좋지? 아빠가 너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고 했는데. 왜? 아빠는 좋은 일 하는 거잖아. 난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몰랐는데 엄마 손이 거칠거칠하다. 철탑 아래도 바람이 차다. 공중에 떠있는 아빠는 얼마나 추울까? 아빠가 있는 철탑에서 빈 양동이가 내려왔다. 엄마는 거기에 보자기에 싼 음식을 넣고 올려요! 하고 소리쳤다. 양동이가 올라가고 그걸 받은 아빠가 아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멀지만 아빠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춥지 않아요? 엄마가 물었다. 사랑해! 아빠가 대답했다. 동문서답이다. 아빠, 나도 사랑해요! 작은 소리로 내가 말했다.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까 음식 보자기 안에 편지를 써서 넣었다. 지금쯤 아빠는 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아빠, 나 채은이야. 아빠 혼자 캠핑 가서 내가 얼마나 심심한지 알아?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아빠 봤어. 머리에 띠 두른 모습이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어색했어. 그래도 멋있어. 그런데 가능하면 면도 좀 해요. 수염이 길어서 상계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같아. 하지만 나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힘내. 누가 뭐래도 난 아빠 편이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자요. 사랑하는 딸 채은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캠핑 갔을 때를 떠올렸다. 언젠가는 철탑이 아닌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한 날을 기다리며. 네,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네. 좀 짧죠? 네. 찐이에요. 네, 쌍용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야기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쓰게 된 거는 이 철탑에 진짜 양동이로 그 음식을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파업 한창 진행 중일 때 그 부인이 이렇게 올려서 그 철탑으로 올라가는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밥
갖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 그 쌍용 자동차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신 분도 있고요. 뭐 실제로 정말 아파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파트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해고가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참 전에 쓴 건데요. 그 이병승 작가님 책 중에 여우의 화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쌍용 자동차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다 써놓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병승 작가님 그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읽었어요. 근데 어머나, 회사 이름이 똑같네요. 미래자동차. 그거 어떡해요? 저는 출판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베낀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세계로 자동차로 제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병승 작가님이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잡지의 편집 주간을 하실 때 제가 이걸 거기다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선택이 됐었어요. 요 단편이.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때 한번 연락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이병승 작가님 만나실 텐데요. 저와는 그런 인연이 있답니다. 네. 이거 애들 그거 있죠. 친구들 그거 활동지 하나 있었는데. 네, 있습니다. 어떤 거 쓰는 거죠? 뭐 이제 이거 이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읽고 난 느낌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쌍용 자동차 네.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이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구조 조정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회사가 좀 어려울 때 상하이 자동차에서 사가요. 쌍용 자동차를요? 네, 쌍용 자동차를. 근데 회사를? 네, 회사를. 이름? 회사를. 회사를. 인수해요. 근데 이 쌍용 자동차에 있는 그 경유 자동차 기술을 상하이 자동차에서 기술로만 빼가고 인도에 넘겨버리는 거야, 헐값에. 어렵구나. 이게 좀 먹고 튀는 먹튀요. 먹튀, 일종의 먹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하지만 좀 그런 사실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큰 잘못을 해서 있었던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작년에 쌍용 자동차도 그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이면 이게 제가 쌍용 자동차 사건이 막 뉴스에 막 떴을 때가 제가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네, 2009년이에요. 네, 제가 기억에 제가 학생 때니까 근데 잘 모르고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몰랐었는데 재작년에 복직이 됐다는 건 엄청나게 긴 투쟁을 10년이 하면서 10년 가까이 네. 진짜 투쟁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뉴스를 봤을 때 그냥 뉴스에서 제가 봤던 그 기억은 이 노동자들이 뭔가를 좀 회사에 부적절하게 해서 좀 회사에 이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뉴스 기사를 많이 접했었거든요. 2009년이면 그렇죠. 아니 그 판단을 보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못된 것이 노동자 탓이 아님에도 그 보여지는 기사 속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언론사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언론사도 그쵸? 다양해서 이거를 이제 뭐 노동자의 탓이다 혹은 뭐 아니면 기업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사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고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항상 수업을 할 때도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게 정말 진실일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저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심을 비판적인 해봐야 사고로 돼요. 무조건 네. 바라봐야 된다. 아니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은 좀 봐야. 근데 2009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그때? 2009년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내가 아는 그런 예, 그분인 그런- 건가? 그런 오케이 사람이. 오케이. 그건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쳐봐야겠다. 자, 아무튼 뭐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하자는 것보다는 여기 노동자들도 잘 살아야 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에 오면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와우. 그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사장님. 사장님만 돈 많이 벌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서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우리의 중심 목표니까요.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이거였고요. 또 이병승 작가님 책 여우의 화원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해결을 아이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해결해요. 또 이게 두 친구인데 한 친구는 아빠가 그 회사 사장님이고요. 한 친구는 아빠가 그 회사 노조 지금 파업하고 계세요. 이런 갈등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면 사실 그 책이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이런 작가님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프게. 네, 아무튼 그 받은 그 프린트물들은 해결을 해서 담임쌤께 보내주시면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담임쌤께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예. 중간중간에 여기 그림도 넣으실 거죠? 편집하실 아, 거죠? 예. 네, 제가 그림을 이거 그림 이거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네. 너무 사실적인 내용이 그 요거요? 표어의 문구에 써 있어가지고 심 작가님이 원본 파일을 주시면 제가 그림을 작가의 허락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 이런 거 안 걸 테니까요. 마음대로 쓰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죠. 네. 네. 자,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이제? 인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